70세 어머니가 숨겨온 충격적인 관계, 그리고 딸이 마주한 믿기 힘든 진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얘야,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쌀쌀한 가을 저녁 어머니와 나는 평소처럼 그녀의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고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스럽게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친구 생기신 거예요? 어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소녀처럼 볼이 붉어지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삼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친구는 아니야.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순간 나는 놀라움보다 기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나와 내 동생들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해한다니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이신데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 만나면 소개할게.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7세의 나이에 한 번의 이혼을 겪고 난 후 내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늦은 사랑이 나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그 누군가를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다 있어.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와.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잘 보이라고 신경 써서 옷을 입으라는 말을 하다니 정말 특별한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녁 7시, 나는 어머니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인연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요리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화장을 더 곱게 하셨고 새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서 들어와, 민지야. 어머니의 집은 항상 깔끔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름다운 꽃병과 함께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 봐요?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저녁 식사는 거의 다 됐어. 우리는 잠시 주방에서 요리를 마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나가볼게요. 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 어머니가 서둘러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갈게.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을 다시 바른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그 낯익은 얼굴과 체형.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꽃다발.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나. 아니. 오랜만이에요. 그는 다름 아닌 재훈, 내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40세인 나보다 5살이나 어린 35세의 남자, 그리고 어머니보다는 무려 30년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서로 아는 사이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재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나와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그날 저녁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재우는 자꾸 나를 훔쳐보았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내 내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말을 걸어줬단다. 외롭던 날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어. 재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누나 어머니인지 몰랐어요. 알고 나선 피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 그의 손. 그 모습에 나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1년을 내 목소리는 떨리고 감정은 무너졌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딸인 줄 알면서도 계속 만났다는 거야? 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요? 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나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엄마보다는 40년이나 어린 사람이에요. 재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이해? 내가 내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이미 자식을 키우고 있었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어머니와 연인이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어머니와 재훈의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잠깐만 시간 좀 내줘요. 제발요.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그가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나,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저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20년 지기 아니었어? 내가 힘들 때마다 같이 있어줬던 친구. 그런데 내 어머니와.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요. 박 여사님이 누나 어머니라는 걸 알았을 때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들었어요. 박 여사님의 지혜, 그 따뜻함, 삶에 대한 태도.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마미 콤플렉스 아니야?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마요. 이건 진심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쩌겠다는 거야? 결혼하겠다고? 재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요. 그럼 내 입장은? 내 감정은? 너희는 생각해봤어?
그는 고개를 들어 진지하게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우리가 누나를 아프게 한 것은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는 박 여사님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정말 진지하다면 내가 그들을 갈라놓을 권리가 있을까? 몇 주가 지난 후 어머니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 남동생 2명과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나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재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중앙에 서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모은 이유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재훈 씨와 교제 중이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 방 안에 충격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남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동생이 물었습니다. 민지 누나의 친구이자 이제는 나의 파트너야.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막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린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 아버지 떠나고 15년 나도 여자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도 괜찮아요? 나랑 20년 지기예요. 엄마보다 40살이나 어려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나이 차, 넌 왜 문제 삼니? 넌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산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은 격렬한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동생들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재훈은 침착하게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고 어머니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친구가 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와 재훈을 멀리했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프신데? 심장이 안 좋으셔.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가셨어. 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재훈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그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직 검사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올 거예요. 우리는 함께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둘 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진 것 때문에. 나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누나, 박 여사님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함께 있을 때.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지 씨?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딸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 협심증 증상이 있으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몇 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재훈이 너무 놀라서 구급차 불렀어. 그 애가 참 다정하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완고했어요. 어머니는 내 손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 그래도 엄마의 행복을 응원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른단다. 나는 그저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나는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재우는 여전히 함께였고 우리 가족은 서서히 이 이상한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임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나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누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 청혼하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정말? 재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는 박 여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요. 남은 시간 동안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재훈아, 엄마는 70대야. 내가 아직 30대 초반인데.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 생각이야?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재훈은 어머니에게 청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큰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고 단지 가족들 앞에서 간단한 서약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지야. 내 생에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단다. 재훈이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재훈은 평화롭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새로운 사랑을 만나 결혼했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가족은 이제 이 특별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재훈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밤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대로 간병할 수 있어.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내가 하고 싶어요. 박 여사님은 내 아내예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나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재훈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그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여사님, 벚꽃이 정말 예쁘죠?
재훈이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행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재훈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고마워.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박 여사님. 나는 그 모습을 병실 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짧은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었고 재활치료 덕분에 짧은 거리를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나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누나, 내가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2년 계약으로 싱가포르에 가야 해요. 그래서 박 여사님을 데려가고 싶은데 건강 상태가 걱정돼요. 하지만 여기 두고 가는 것도. 나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힘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려고 해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왜? 박 여사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의 눈에는 진실함이 가득했습니다. 39세의 나이에 유망한 경력을 포기하고 아픈 아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자. 내가 제안했습니다. 무작정 사표 내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결국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재훈은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했고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해외 발령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어머니를 돌보며 재훈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재훈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 어색하긴 해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70세 생일, 우리는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어머니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어머니는 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야, 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재훈이와의 관계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처음엔 내가 영원히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웠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엄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단다. 재훈이는 내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줬어.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하마.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재훈이를 잘 부탁한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이건 현실이야. 우리 나이 차이가 30년이나 되는데 그걸 부정할 순 없잖니.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없을 때 재훈이가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 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직 젊었고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긴 삶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재훈이를 가족으로 대할게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저희는 그를 응원할 거예요. 어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지야.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72세가 되었고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재훈은 4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는 병원 대기실에서 울었습니다. 왜 하필 재훈이가?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화학요법과 가능하다면 골수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치료는 길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재훈을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재훈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어머니가 재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화학요법은 재훈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을 모두 잃었고 심한 구토와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위해 가족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골수 기증자를 찾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재훈은 이식 수술을 받았고 힘든 회복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후 100일, 재훈의 상태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이에요. 재훈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포기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야. 내가 내게 새 삶을 줬듯이 이제는 내가 내게 삶을 돌려주고 싶어.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77세가 되었고 재훈은 47세가 되었습니다. 재훈의 백혈병은 완전히 치료되었고 그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누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났어요. 직장 동료인데.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 친구에게 약간의 감정이 생겼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맞닥뜨리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말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님이 상처받으실까봐. 재훈아,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그날 저녁 재훈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훈아,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늘 걱정하던 일이야. 내가 젊은데 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항상 미안했어. 아니에요, 박 여사님.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더 젊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여자분이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응원할게.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님, 약속해줘. 내가 떠난 후에 혼자 남지 않겠다고. 재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제 옆에 있어주세요. 그해 겨울,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재훈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때때로 혼자 구석에 서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좀 지낼래?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재우는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님 없이.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 모두 그래. 몇 개월 동안 재우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은 비어 있었고 그는 내 집의 손님방에서 지냈습니다. 누나, 가끔은 박 여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분의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나도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지혜로운 조언,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1년이 지난 후 재훈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가 말했던 여자, 그의 직장 동료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수진이에요. 재훈이 어느 날 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박 여사님에 대해서도 다 알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거야.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훈은 수진과 결혼했고 그들은 작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박하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함께 공원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재훈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누나, 이곳이 박 여사님과 처음 만난 곳이에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벚꽃이 만발했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곳이지. 가끔은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나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될 줄은.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래.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재훈은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하야, 내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언젠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벚꽃잎들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야기가 좀 특이하죠? 재훈이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주 특이해. 하지만 그게 우리 이야기야. 지금도 두 사람의 사랑은 이 공원의 벚꽃처럼 매년 다시 피어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의 추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속에서. 어머니와 재훈의 특별한 사랑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사랑. 진정한 사랑은 제약도 경계도 없다는 것을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